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참 혼란스럽죠? 이럴 때일수록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팔릴 영상이란 건 알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PBR인데요. 이 PBR의 개념을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PBR 이전에 PER은 참 많이들 들어보셨죠? 주가의 정당성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PBR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략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 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초고속 성장주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이나 PBR보다도 PSR, PEG, EV/EBITDA 등등의 다른 지표들이 더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통적인 지표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인 PBR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신다면 앞으로의 주식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건 엄연히 다르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PBR이란 Price to Book Ratio, 우리말로는 주가 장부 비율입니다. 조금 더 세련된 말로는 가격 자본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북이란 말 그대로 장부를 말하죠. 그러면 장부란 뭘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장부가를 얘기합니다. 그럼 장부가란 뭘까요? 자산의 장부 가치는 총 자산에서 무형 자산, 예를 들어 브랜드 가치, 특허권, 지적재산권, 영업권, 최근에 추가된 비트코인 등등 이런 무형 자산 및 부채를 빼고 계산된 회사의 순자산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을 구하는 공식은 주당 가격 나누기 주당 장부 가격이 되겠습니다. 주당 가격이란 건 말 그대로 현재 주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당 장부 가격은 총 자산 빼기 무형 자산 빼기 총 부채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형 자산을 빼지 않고 장부가를 계산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점점 무형 자산도 회사의 소중한 자산 중 하나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또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무형 자산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걸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또 최근에는 특허권이나 영업권,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돈으로 환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당 장부 가격을 조금 더 단순하게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결론은 장부 가치란 건 그 회사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났을 때 남게 되는 회사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PBR이란 건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파 투자자들은 이 PBR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너무 고평가되는 걸 위험 신호로 여겼던 거죠. 반대로 자본가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담배꽁초 투자법인데요. 장부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은 주식을 산다면 회사가 망해서 자산을 다 처분하고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더라도 이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적어도 장부 가치만큼은 다시 오르게 된다는 거죠. 마치 버려진 담배꽁초를 한 모금 공짜로 피울 수 있는 것과 같다 해서 담배꽁초 투자법이라고 불렸습니다. 투자의 전설인 워렌 버핏도 초창기에는 이런 투자를 즐겼는데요. 동료이자 스승인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 차츰 지금과 같은 투자 방법으로 원칙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래된 밸류에이션 방법인 PBR은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란 건 미래의 기업 가치를 반영한 지표죠. 반면 장부 가치는 현재의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부분의 성장주들,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을 장부 가치 대비 주가로 계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건 대부분 이런 성장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PBR은 일부 가치주나 경기 순환주들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만 사용되고 그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된 가치주들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사용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장부 가치가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 상에 유형 자산으로 올라와 있는 자산들은 실제 가치와는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옷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장부상에는 여러분의 옷 재고들을 매입 가격으로 기입해 두겠지만 실제 그 옷들을 처분할 때의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못하죠. 그거 말고도 기업들은 외부인들은 절대로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산을 과대평가해서 기록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장부 가치란 회사가 공개한 장부 가치가 아니라 그 자산들을 처분할 때 생기는 실제 처분 가치가 진짜 장부 가치란 걸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PBR이 낮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비싸야 합니다.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도 낮은 회사라면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투자할 때는 대체 무엇 때문에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도 낮은지, 그 이유가 치명적인 이유는 아닌지 유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셋째로 산업별 그리고 기업의 특성별로 좋은 PBR 수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PER과 마찬가지로 PBR도 산업별 그리고 또 기업별로 천양지차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주의 경우에는 PER이 20만 넘더라도 엄청나게 고평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성장주는 PER이 1000이 넘지만 함부로 고평가라 부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BR도 어떤 기업은 이 정도만 되더라도 고평가일 수 있고 어떤 기업은 그거의 몇 배가 되더라도 고평가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괄된 기준으로 PBR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비슷한 산업군의 비슷한 기업들과 PBR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PBR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낮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네 번째로 ROE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ROE, Return on Equity는 자본 대비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회사의 PBR이 높아지고 있다면 보통 자본 대비 수익률인 ROE도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본 대비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자본 대비 수익률은 반대로 떨어진다면 이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PBR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ROE는 떨어지는 기업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PBR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PBR은 PER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고전적인 주가를 밸류에이션하는 지표이니만큼 비록 현재의 시장 주도주들을 평가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지표긴 하지만 그 개념은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PER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죠. 혹시라도 PER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PER에 관련된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